뉴욕의 월요일 아침은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2003년 4월 14일, 애널리스트인 마리아 크루즈가 연락도 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규칙적인 여성이었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35세의 마리아는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온 매우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MBA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야심찬 여성이었지요. 이민자들이 꿈꾸는 전형적인 성공한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단결근 이틀째의 동료들은 그녀의 집을 방문했지만 집 앞에 들여놓지 않은 신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음에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그녀가 오래 집을 비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수사관들은 CCTV를 통해 그녀가 4월 13일 일요일 오전에 집을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온 그녀가 ATM기에서 400달러를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녀가 가진 재력에 비하면 큰 액수도 아니었고 그녀에게 강요로 돈을 뽑게 시키는 듯한 모습의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경찰이 파악할 수 있는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종 5개월 만에 그녀의 이메일을 볼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경찰은 그녀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그녀가 4월 13일 오후에 딘파이엘로라는 의사와 시술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에 대해 조사하지만 그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딘파이엘로는 유저지의 외곽에서 전형적인 이탈리안계 미국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똑똑한 학생에 속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무렵 졸업생 중에 가장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1위에 뽑힐 정도로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두운 색의 머리에 잘생긴 외모까지 가졌던 그는 공대에 입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화려한 클럽에서 노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커밍아웃을 하였고 같은 성별을 사랑하는 그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인물이 나타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는 유명한 스파의 리노베이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을 운영하는 사장 마이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파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딘은 마이크를 만나면서 매우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용 산업에 경험이 있던 마이클은 딘에게 전기분해 제모 시술을 배워볼 것을 권했고 그것을 배우는 데 드는 학비도 대어주었습니다. 전기분해를 통해 영구적으로 제모를 하는 시술인데요. 이 시술은 꼭 의사가 아니어도 특정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딘은 애인인 마이클의 스파에서 이 시술을 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좋은 집도 샀습니다. 딘은 예전 건축일을 하며 배웠던 기술들을 이용하여 집을 멋지게 꾸몄고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한 지 7년 만에 마이클의 죽음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처럼 같은 성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질병의 합병증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에이즈라 알려져 있지요. 마이클을 잃은 뒤는 마이클이 운영했던 스파에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피부과 의사인 로리의 클리닉에서 전기분해 제모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을 갖고 있던 딘을 찾아 전기분해 제모를 하러 오는 고객들이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면 같은 공간에 있는 레이저 클리닉에서 피부과 의사인 로리에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로리도 자신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에게 딘의 전기분해 제모 시술을 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레이저 기계를 이용한 미용 시술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피부과에서 일하며 레이저 시술을 처음 접하게 된 딘은 그 시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한 지 5개월이 지나 딘은 같이 일하는 클리닉 식구들에게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을 떠난 애인처럼 그도 그 질병에 걸렸으며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뉴욕을 떠난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들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송별 파티도 했는데요. 2주 후에 딘이 일했던 피부과 의사 로리는 뉴욕 매거진의 광고란에서 딘이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했다는 광고를 발견합니다. 그는 뉴욕의 중심지 맨하탄에서 제법 크게 제모 클리닉을 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무렵 그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이벤트 플래너이자 파티 플래너인 그렉이었는데요. 딘은 많은 돈과 유흥에 취해 클리닉을 성실하게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시술 예약에 늦는 일이 잦았고
술이나 약에서 덜 깬 모습으로 출근하여 고객들이 시술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D는 20대 중반 시절부터 중독성이 강한 약물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서 더 심각하게 된 것이었지요. 피부과 의사인 로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만의 클리닉을 오픈한 지 2년 후, 로리는 중독성이 강한 특정 의약품을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처방했다는 보건당국의 경고를 받는데요. 그 환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딘이었습니다. 로리는 딘에게 그 약물을 처방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는 딘이 로리의 자격 정보로 서명을 위조하여 로리가 처방한 것처럼 자신에게 계속 약을 처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딘은 이 혐의로 기소되었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재활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그의 클리닉은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딘은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시술을 직접 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죽은 깨나 얼굴에 있는 반점 등을 레이저로 제거할 수 있는 시술을 시작합니다. 마취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것이 단순 미용상의 목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흑색종 같은 암일 수 있어 의사의 판단이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지식이 있는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방송국에서 잠입한 기자에 의해 방송되기 전까지 그는 불법적인 시술을 계속합니다. 결국 D는 자격 없이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클리닉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딘의 애인인 그렉은 감옥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금도 내주었고 더 이상 수입원이 없는 딘의 대출금도 갚아주기도 하는 등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큰 수입원이었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딘이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끼던 집을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던 딘은 은밀하게 자신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의 아파트에 그가 쓰던 기계들을 갖다 놓고 예전 단골 고객들에게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고 알렸던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여러 번의 치료를 받았던 고객들은 그의 자격 유무가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실종된 마리아 크루즈도 딘의 클리닉 시절부터 자주 오던 고객이었습니다. 딘의 은밀한 클리닉에 대한 안내를 개인적으로 연락받은 고객 중 한 명이었고요. 최근 혀에 검은 점들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던 마리아는 이메일을 통해 클리닉을 예약한 것이었지요. 형사가 마리아의 행적에 대해 여기까지 알아냈을 때 이미 딘은 해외에 있는 상태였고요. 무면허 의료시술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석금으로 풀려난 그가 10월 중에 약속한 재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수상한 정황이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까지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 크루즈의 실종과 딘을 연관시키는 단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딘의 주변 인물들은 딘이 왜 책임감 없이 해외로 떠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딘이 일을 할 수 없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줬던 전 애인 그렉은 딘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딘이 무책임하게 출국해서 안 돌아와 버릴 줄 몰랐던 그렉은 딘의 대출금과 보석금 등으로 이미 약 8만 5천 달러를 썼었다고 합니다. 딘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남몰래 품고 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은 집을 팔기 전 수리할 목록들을 적은 리스트를 주었고 딘의 친구들은 딘의 집 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2층 집에 살았던 딘은 집 수리를 도와주었던 친구와 출국 전까지 룸메이트가 되었지요. 그 친구는 딘이 최악의 룸메이트였다 회상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술을 찾아 마셨고 자신의 허락 없이 옷들을 입는 등 갈등이 심해졌는데 한 달 후쯤 딘이 집을 나갔고 그 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요. 딘이 이사간 후 룸메이트였던 친구는 차고에서 운동 가방을 발견하는데 그 안에 여자의 지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증의 이름은 마리아 크루즈였고요. 그때까지 마리아 크루즈가 누구인지 몰랐던 친구는 돈에 궁해진 딘이 이제 하다 남의 지갑까지 손을 댔었나 싶어 지갑에 있던 번호 중 몇 개의 전화를 했는데 실제 통화로 연결되지는 않아서 그냥 다시 지갑을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한편 딘의 보석금을 내주었던 그렉은 딘이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남은 보석금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무책임한 딘에게 상처를 받은 그렉은 딘을 위해 썼던 돈들이 너무 억울하고 돌려받고 싶어졌고 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아보려던 중 딘이 한 여자의 실종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 퍼즐을 끼워 맞추던 그렉은 친구가 발견한 마리아의 지갑에 대한 이야기와 그간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큰 실마리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렉은 마리아 크루즈가 4월에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즈음에 있었던 딘의 수상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을 팔기 위해 친구들과 수리를 할 무렵 딘은 차고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고 그렉이 차고에 들어가서 말을 거니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필요 이상으로 크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검은 기내용 가방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못 본 것 같다는 아주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렉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딘이 살던 집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차고에 콘크리트를 깹니다. 그리고 형사들에게 익숙한 부패의 냄새를 맡습니다. 2004년 2월 실종된 지 10개월 만에 먼지가 쌓인 가방에서 마리아 크루즈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딘이 범인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자 경찰은 딘의 행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시 딘에게 수배 명령을 내렸고 딘의 신용카드 기록으로 경찰은 딘이 코스타리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 당국의 협조로 인해 딘은 마리아의 실종 11개월 후에 코스타리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집을 판 돈을 갖고 코스타리카로 간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코스타리카에서 지냈습니다. 체포 후에도 그는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현지 부부의 아들로 입양될 수 있도록 변호사도 고용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시민이 되면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쓴 꼼수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딘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입양 절차는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딘에 따르면 마리아는 마취제를 맞은 후에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리아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에게 전화로 설명하고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는 조언을 들은 것 외에는 그녀를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를 했었다는 것이 밝혀질까 두려웠던 딘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자 딘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 차고바닥에 묻었습니다. 2005년 5월 마리아 사망 2년 만에 미국으로 송환된 딘은 2006년에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년형을 살던 중 16년 후인 2022년 딘은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2024년 1월 말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가석방 후 인터뷰를 보면 그는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나 마리아의 가족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긴 합니다만 이전에 그가 벌였던 일들을 보면 참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911만 불렀어도 마리아는 살아있을 텐데요. 자신을 도와줬던 애인과 친구들을 배신한 것도 물론이고요.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애인을 배신하고 집을 판 돈 40만 달러를 들고 잡히기 직전까지 코스타리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외모, 돈, 명예를 모두 가졌던 매력남 피부과 의사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가짜 의사 딘 파엘로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이상 해외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건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